몇 년 동안 혼자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가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코트를 더 꽉 끌어당기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애써도 축축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익숙해진 조용한 절망감으로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희미한 조명이 켜진 시내의 재즈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클럽 안은 숙성된 나무와 흘린 위스키의 스모키한 향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잔을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낮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느리고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가 따뜻한 포옹처럼 제 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20년간의 단조로움의 무게가 잠시나마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리안이 무대에 오르자 장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자신감 넘치면서도 절제된, 노력하지 않아도 자석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이목구비를 정확히 포착하여 문빛의 강렬함과 마이크에 기대는 미소의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자 저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사로잡힌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혼을 울리는 곡이 연주되는 동안 붐비는 공연장을 가로질러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로 좁혀지면서 시간이 멈추고 소음은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무언의 질문, 초대 같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그리움이 다시 불타오르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이것이 평범한 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드리안의 무언가, 그리고 그가 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방식이 의무와 기대에 묻혀있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이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오늘 밤 이후 제 삶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드리안이 바에서 제게 다가와 위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밴드가 막 연주를 마친 무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 취향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칭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도 제 선택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귀 뒤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빗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 간단한 대화가 몇 시간의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술, 꿈, 후회,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리안은 모든 말이 중요하다는 듯이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나 보호자가 아니라 깊이 있고 복잡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진 여성으로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취약성과 무언의 욕구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순진한 시시덕거림으로 시작된 관계는 곧 일상적인 외출을 가장한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보다 계획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심야 콘서트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고 음악은 우리를 고치처럼 감쌌습니다. 아드리안의 원룸 아파트에서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있고 재즈 음반이 배경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한적한 오후가 이어졌습니다. 속삭이는 전화통화는 저를 숨죽이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삶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대담함, 굶주림, 한때 거칠게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 등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저의 일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리아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감탄과 격려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아니라 예전의 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될 수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빼앗긴 순간마다 제 안에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고 구속 없이 온전히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찰나의 기쁨의 가장자리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드리안이 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을 때만큼은 죄책감이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드리안의 스튜디오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고 감탄과 더 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멈췄고 연필은 종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창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거예요. 그가 속삭이듯 낮지만 유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저를 강타했고 수년간의 안개 속에서 살아온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지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율무와 타협에 묻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저를 아내, 엄마, 보호자가 아닌 예술가이자 창조적이고 깊이 있는 여성으로 바라봐 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드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그림을 그만두셨나요?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명료함이 파괴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방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삶이 제 꿈을 서서히 깎아내려 꿈이 가능성보다는 추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림을 그리세요. 거침없이. 저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갈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스케치와 반쯤 완성된 캔버스에 둘러싸여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붓이 캔버스에 닿아 색이 표면 위로 흘러내리는 순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획 한 획은 사회가 저에게 강요한 침묵에 대한 반항이자 제가 맡은 역할 바깥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탐구하며 숨겨져 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굴했습니다. 아드리아는 제가 다시 꿈을 꾸고 제가 만들어온 삶 너머의 삶을 상상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남아서 새로 찾은 자유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배신한 건 아닐까? 가족을 배신한 건가요? 아니면 오래전에 희생했던 자아를 되찾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드리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짜릿함과 죄책감의 균형을 맞추며 예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했던 서약들, 이제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사슬처럼 느껴지는 기억 속에 새겨진 약속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배신을 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이 저를 갉아먹었고, 아드리안이 곁에 없을 때 조용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아픔이 제 주유를 분산시켰습니다. 그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자신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에드리언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제 혈관에 흐르는 활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거나 그의 손가락이 내 몸을 쓰다듬을 때까지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내 안의 일부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던 저를 다시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제 결혼 생활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정체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죄책감은 가장 친밀한 순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조명의 은은한 불빛 아래 색색의 캔버스에 둘러싸여 함께 누웠을 때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훔친 키스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실렸고, 속삭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춤에서 물러나는 등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할 때마다 저에 대한 에드리언의 변함없는 믿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밤 제 턱선을 따라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빛을 어둡게 하지 마. 그의 말이 해일처럼 밀려와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공허한 껍데기에 집착하는 충실한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추구할 만큼 대담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갈등은 저를 찢어놓았고 불안과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감정이 제게 남은 작은 안정을 파괴하기 전에 후퇴하고 싶었고, 이 감정을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한 부분은 아드리안이 제 안에 점화시킨 불을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둘을 어디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분류는 생생하고 혼란스러워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의 만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드리안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더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간신히 알아차렸지만 간절히 되찾고 싶었던 제 자신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전환점은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예기치 않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 물감이 뿌려진 이젤 앞에 서서 캔버스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선명함이었습니다. 모든 붓질은 수년간의 침묵에 대한 반항처럼 느껴졌고, 모든 색은 제가 여전히 제가 맡은 역할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결혼 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았고 남편을 포함해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는 것은 제 영혼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몇 년 만에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드리안과 우리가 나눈 사랑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버렸던 제 자신의 파편들을 위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정직과 연민으로 가득 찬 채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제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데 보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분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그 메모를 그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주방 카운터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한 챕터의 끝이자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재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옷을 접으며 여행 가방을 싸는 동안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드리안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문을 두드리자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의 눈은 잠시 커졌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끌어안으며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아내, 엄마, 간병인이 아니라 그저 엘리너로만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안도감과 상처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결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는 죄책감과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자유로움 등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우려와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호기심과 반대 사이를 오가는 어조로 "정말 이러는 거 확실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지레바디 되었고 여동생은 옆으로 흘겨보는 눈빛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처남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무모하거나 절망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스캔들 같은 추측성 소문이 교류 지역 사회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창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조용한 기쁨이 저에게 돌아왔죠. 제 그림은 더 대담해지고 밝아졌으며 한 획 한 획의 전에는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색채가 더해졌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캔버스에 그려진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정신의 파편이 드러난 제 자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드리안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작업하는 제 뒤에 서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쓸어내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저에게 순응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가 제 본연의 모습을 재발견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 판단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관계의 복잡성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는 웃음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꿈,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스며드는 순간 우리가 감수한 모든 것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할 것만 같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에드리언의 확고한 믿음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제게 상기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색소폰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무언의 조화에 맞춰 제 심장이 리듬을 타며 뛰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유증 속에서 저는 명확함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기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스스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제 곁에 있는 그분과 함께 맞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선이 생동감 넘치는 선명한 색채로 물든 캔버스에서 신선한 물감과 가능성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색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 획 반항과 영혼의 한 조각을 드러낸 음영을 캔버스 표면에 쏟아 부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고개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림은 지난 몇 달간 제가 걸어온 여정처럼 혼란스러우면서도 조화롭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오한 깨달음을 얻자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거. 쉽기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아드리안과 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황금빛 석양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부드럽게 얹어졌고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지지와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무언의 약속이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에 무게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이 불타는 주황색과 진한 보라색으로 타오르는 것을 지평선이 덧없지만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으로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색채가 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는 동안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불태워야 할 때도 있다.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선택하고 제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간병인이 아닌 온전한 여성 엘리너로서 마주할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자유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사랑은 사회적 규범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에 어긋날 때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일까요? 아드리안이나 에단, 알렉스와의 사랑은 그 자체로 반항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사랑. 수년간 보이지 않던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의 무게가 따랐습니다. 이 사랑은 익숙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그것을 추구했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집안이 조용한 늦은 밤, 제 선택의 메아리만 들리는 밤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드리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때 나를 정의한다고 믿었던 안정과 맹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는 것은 제가 잃을 준비가 되지 않은 제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 사이의 긴장은 마치 그물 없이 뇌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제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은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마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속삭이듯 부끄러움이 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 아닌 용기를 통해 구원의 실마리를 엿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판단에 직면하더라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 이야기는 깔끔한 결심이나 명확한 도덕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와 희망을 모두 품으면서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변화의 탐험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